최근 한국 사법기관을 사칭해 한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가 확인됐습니다. 설치류를 통한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호주 국적의 한 여성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대량의 마약을 운반하려다 적발돼 체포됐습니다. 뉴욕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파업을 진행하는 동안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수감자들이 난동을 부리면서 교도소는 무방비 상태로 놓였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두 여고생이 총기 난사 계획을 세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한인사회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사관 번호로 걸려온 전화까지 조작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교묘한 수법에 속아 수만 달러를 송금한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A씨는 어느 날 주미 한국 대사관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 검찰 소속이라고 밝힌 상대방은 A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서 구속을 피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내용을 확인하라며 한국 법무부 웹사이트 링크까지 보내줬고 대사관 번호로 걸려온 전화라는 사실과 정부기관 웹사이트까지 확인한 A씨는 이를 철석같이 믿고 결국 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가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사관 번호로 왔고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정보나 다 입력하고 피해를 한 6만 불 정도? 이같이 한국 정부기관을 사칭해 한인들에게 금융사기를 벌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민원이 하루 평균 4건 이상 접수될 정도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발신번호를 공관번호로 조작해 전화를 걸거나 실제 정부기관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등 범죄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심각한 금전적 피해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이란 2차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나 이런 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나하고 관련 없는 내용으로 뜬금없이 협박성 메시지가 온다면 그거는 과감하게 무시를 하면 되고 정불안하다면 통화를 일단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 정부기관 웹사이트는 대부분 go.kr로 끝나는 공식 도메인을 사용합니다. 만약 이와 다른 형식의 웹사이트 주소를 제시하며 돈을 요구할 경우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엔 즉시 관할 경찰서나 연방통신위원회 등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쥐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연방농무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조류독감 발생 농장에서 검은 쥐 4마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매사추세츠의 바다 표범과 노스다코다의 여우, 워싱턴주의 보브캣, 그리고 오리건주의 집고양이 등 다양한 포유류에서도 조류독감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당국은 고병원성 조류독감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수의사와 긴급 대응 요원은 인력 감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2022년부터 조류독감이 확산되며 1억 4,8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고
계란 가격 급등 등 경제적 여파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설치류를 통해 농장과 창고로 바이러스가 퍼질 경우 생활권으로 확산되면서 인간 감염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를 방문한 호주 국적의 한 여성이 무료 여행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대량의 마약을 운반하려다 연방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샌마테오 카운티 검찰은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25살의 야스민 반통게란이 메삼페타민 44파운드를 소지하고 귀국하려다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반통게란은 LA 한인타운의 한 에어비앤비에 머물며 몇 년 전 알게 된 지인을 만났고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대신 짐 가방을 호주 브리즈번으로 운반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반통게레는 운반 대가로 최대 $15,000를 받을 예정이었으며 가방에는 20개의 밀봉된 메삼페타민 봉지와 40개의 진공 포장된 봉지가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중 랜덤 수화물 검색 과정에서 마약이 발견돼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이 여성이 가방의 내용물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 큰 마약 밀반입 조직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송금 영수증을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여성은 현재 마약 유통과 운반, 2급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패스트푸드점 매니저가 고객에게 뜨거운 기름을 뿌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포트세인트루시 경찰국은 지난 1월 28일 윙스탄 매장에서 당시 매니저였던 카나엘 아이린이 고객과 언쟁을 벌이다 격한 말다툼 끝에 렌치 드레싱과 뜨거운 기름을 고객에게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며 대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You see her toss it in the direction of the victims who are at that point off camera, and you see it splatter onto the floor, and we do know it did hit them in the leg.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빨대통을 바닥에 던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피해자 2명과 직원 1명은 화상을 입었으며 피해자 중 1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카나엘 아이린은 아동학대와 가중폭행 혐의로 체포돼 세인트루시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뉴욕주에서 교도관들의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도소에서 결국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교정국에 따르면 어제 자정쯤 리버뷰 교도소에서 500여 명의 수감자가 수용된 구역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야간 근무 중이던 교도관은 20명에 불과했으며 신변의 위협을 느낀 교도관들이 철수하면서 교도소가 무방비 상태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수감자들은 유리창을 깨고 난동을 부렸으며 이후 경찰 특수대응팀이 투입되면서 오전 8시쯤 완전히 통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d last night, with everything that happened during the night, it was very scary. I couldn't imagine being in their shoes in there. 25 years in corrections, things have changed in corrections. 당국은 현재 뉴욕주 36개 시설에서 교도관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오늘 자정까지 복귀할 경우 징계 없이 초과 근무 수당을 기존보다 2.5배 지급하겠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교도관 파업과 폭동 사태로 뉴욕주의 모든 교도소에서 외부 방문이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계획한 혐의로 10대 소녀 2명이 체포됐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셔리프국에 따르면 휴스턴에 거주하는 두 학생이 SNS에서 파이프 폭탄과 총기를 이용해 학생들을 공격할 계획을 공유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국은 위협을 감지한 후 16살 소녀를 테러 협박 혐의로 체포했으며 15살 소녀도 별도 혐의로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학교 내 폭력 위협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추가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학교 관계자와 협력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강력한 추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 체류 자격을 인정받았던 사람들까지 추방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Fight for jobs and education. Fight for jobs and education. Not for cops and deportation. Not for cops and deportation. 도심 거리를 행진하는 사람들, 남미 출신 이민자들입니다. 최근 이민자들의 크고 작은 시위는 LA 시내 곳곳에서 거의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일군 삶을 트럼프가 막무가내로 빼앗고 있다는 겁니다. You know, we're a group of hardworking people who just came here to look for a better life for ourselves and our family. We're the backbone of this country and the economy. 이곳은 미국에서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LA 한인타운인데요.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 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 미국으로 건너와 10년 넘게 LA에 살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처럼 불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신호 위반 뭐 그런 거라거나 아니면은 뭐 스피딩도 이제 적당히 잘 지키고 가고 뭐 술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밖에서 안 먹는 편이고.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미국에서 뿌리 내겼지만 비자를 갱신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 신분입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할 곳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분을 물어보면 이제 일리글이죠, 보면 대부분 보면.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애로 사항도 있죠. 저희도 하여를 못하는 것도. 김 씨처럼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와 불체자가 된 한국계 젊은이들은 6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정부는 연일 불법 이민자를 체포, 추방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반이민 정책을 고수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예산 축소로 절약한 비용을 미국민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 예산 절감액의 20%를 미국 국민에게 돌려주고 20%는 국가 부채를 갚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투자 전문가 제임스 베시백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의 목표 절감액인 2조 달러 가운데 20%인 4천억 달러가 미 납세자에게 지급될 경우 가구당 평균 5천 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정부 효율부가 2조 달러 예산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예산 절감을 위해 연방 직원들에 대한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세청 IRS는 오늘부터 7천여 명의 직원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 시기를 예고했던 4월 2일보다 더 앞당길 수 있다며 관세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진 협상 카드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를 한 달 뒤 또는 더 빨리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I'm going to be announcing tariffs on cars and semiconductors and chips and pharmaceuticals, drugs and pharmaceuticals and lumber probably and some other things over the next month or sooner. 트럼프 일기 당시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179억 달러였는데 지난해에는 557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일단 흑자 규모를 일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처럼 미국으로부터 LNG 같은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게 현실적입니다. 중동에서 수입하던 14조 원 규모의 LNG를 미국산으로 대체할 경우 무역 흑자의 18%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 생산 물량을 일부 늘려주는 것도 대안입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가동률을 좀 높여나가겠다라는 그런 경영 전략상의 계획. 여기에 미국이 필요로 하는 방산과 조선업에서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혜택을 연계하는 전략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무역 흑자가 미국 현지 투자로 이어져 왔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정상급 협상에 나설 사령탑이 없다는 게 무엇보다 치명적인 우리의 약점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에 미국의 관세부가 방침까지 최근 한국 철강업체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반덤핑 과세를 잠정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인천항에 쌓여있는 철판들, 가까이서 보니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된 겁니다. 두께 6mm 이상의 후판으로 배나 다리를 만들 때 주로 쓰입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로 남아도는 철강이 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밀려들었습니다. 2021년 30만 톤 수준이던 수입량이 지난해에는 11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는 겁니다. 가격은 톤당 70만 원대로 국산 후판보다 20만 원가량 저렴합니다. 문제는 중국의 수출가가 중국 내 가격보다도 싸다는 겁니다. 이에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이 산업부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를 했고 무역위는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에 최근 트럼프발 25% 관세 공격까지 시달리고 있는 우리 철강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철강과 무역업계 일각에서는 중국과 통상 마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도 아마 보복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국내 기업의 어떤 절박한 이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중국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국내 조선과 건설업계는 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중국산 후판 사용량은 전체의 20% 수준. 중소조선사들은 중국산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판은 선박 제조원가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조선사의 수익성과 지켜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후판 가격이 상승하고 원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돼 업체 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도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영화 위키드의 주연을 맡은 배우 신시아 에리보가 한 뮤지컬의 예수역으로 캐스팅되면서 신성 모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헐리우드볼은 예수의 십자가형 전 일주일을 재해석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신시아 에리보가 예수역으로 캐스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에리보의 캐스팅 소식이 전해진 후 일각에서는 예수는 흑인도 여성도 아니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조롱이라는 논란이 확산됐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일부 유명인들 역시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논쟁에 가담했습니다. 반면 백인 남성만 예수를 맡으라는 법은 없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캐스팅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흑인 가수 존 레전드나 동성애자인 데클런 베넷 등이 예수 역할을 맡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3월 16일 뮤지엄 무료 개방의 날을 맞아 30개 이상의 박물관이 주민들에게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뮤지엄 협회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사회가 뮤지엄을 통해 위로와 연결의 공간을 경험하길 바란다면서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무료 입장은 일반 관람에 한정되며 특별 전시나 유료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고 행사 당일에도 주차 요금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무료 개방 뮤지엄 가운데 사전 예약이 필요한 곳은 모션 픽처스 아카데미 뮤지엄과 세라믹 아트 뮤지엄, 캘리포니아 보테닉 가든, 더 브로드, 그리고 라크마 등 10곳입니다. 일반 무료 개방 박물관은 포모나 칼리지 벤튼 뮤지엄, 게티 센터, 컬럼비아 메모리얼 우주센터, 그래미 뮤지엄과 해머 뮤지엄 등 18곳이 포함됩니다. 각 박물관의 세부 정보와 예약 링크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보장받은 혜택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아스티바헬스는 OTC 제품과 허브 보충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720 플렉스 혜택 카드를 즉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화요일인 25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3월 초중순에 선고가 예상되는데요. 어제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말을 아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는 다음 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입니다.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양측 대리인 종합 변론은 2시간이지만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최종 변론 후 2주 안에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볼 때 다음 달 초중순 선고가 예상됩니다. 이번 탄핵 심판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은 형사 재판을 이유로 말을 아꼈습니다. 그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하지만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닥달하는 전화를 6차례 받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조서에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매번 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으신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뭐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의 건강 상태를 중점적으로 물었습니다. 착각과 망상을 일으키는 의식 장애를 뜻하는 선망이라는 말까지 썼는데 조 청장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당시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조 청장은 구속 이후 폐렴 증상이 와서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졌지만 선망 증상이 나타날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다음 주 나올 예정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다음 날 국회 해산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헌법에도 없는 국회 해산권을 꺼낸 건데 이 책 내용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곧장 위법 위헌이라고 반발하며 계엄 해제에 앞장섰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다음 날 한 전 대표는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비상계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이 그렇게 경고성일 수는 없죠. 계엄을 그렇게 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윤 대통령이 국회 해산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지 않았냐고 말한 사실이 곧 출판될 한 전 대표의 책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법에 없는 국회 해산권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건데 윤 대통령이 그만큼 헌법을 몰랐거나 알고도 무시하려 했던 겁니다. 책에는 여권 인사로부터 체포되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으니 휴대전화를 끄고 가족들과 함께 대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이 연락을 받고 체포될 경우에 대비해 계엄 반대 입장을 미리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 전 대표의 저서가 출간을 앞두자 그동안 탄핵 반대를 외쳐왔던 친윤계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진격해야 할 때와 후퇴할 때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장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해악을 한 전 대표는 책 저자 소개에서 법무장관과 당대표, 심지어 공군 법무관 이력까지도 담았지만 21년간 몸담았던 검사 이력은 제외했습니다. 검사 출신이라는 게 지금 국면에서 정치 행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언대에 섰습니다.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거라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을 재차 확인했지만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인지 여부는 끝까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두 차례 신청 끝에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거라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만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나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경고성 계엄으로 평화적으로 빨리 마무리하려 했다는 기존 윤 대통령 주장과 정반대의 증언입니다. 한 총리는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 국무회의에 절차상 흠결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 계엄법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계엄 선포를 건의해야 하는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무회의록이 없고 국무위원이 부서하지 않은 사실도 절차적 하자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도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이 회의 당시에 누가 계엄사령관이 되는지조차도 몰랐죠? 예,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하나같이 답을 회피했습니다.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심의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 총리 증언으로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는 더욱 확실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당시 회의가 적법한 국무회의인지 여부를 국정 2인자로서 끝까지 판단하지 않는 책임 없는 모습도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중국인 간첩단 가짜뉴스의 출처가 공개됐지만 구구 유튜버들은 계속 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보원들이 있을 거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맹신을 드러낸 건데요. 이번 주 안에 미국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거라는 황당한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MBC 보도 이후 이른바 캡틴 코리아 안병희 씨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안 씨는 신분 위조가 가능한 건 인정한다며 다만 실력까지 위조는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미군과 정보기관 직원의 사칭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제보한 성관이 중국인 간첩설은 여전히 진짜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후속 기사를 한 3개 정도가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그 전에 윤카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나오시면 낼 필요가 없지만 터무니없는 음모론의 출처가 공개된 뒤로도 주한미군이 성관이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을 잡아갔다는 가짜 뉴스는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계속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안 씨가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력까지 드러났지만 일부 극우 유튜버는 여전히 블랙 요원이란 그의 주장을 거들고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 블랙 요원으로서의 이제 뭐 생명이 다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을 내지 않았을까? 조만간 미국 정부가 간첩 체포 사실을 공식 발표할 것이란 맹신도 여전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철저히 미 정보당국이 주동이 되어서 거대한 국제 부정선거의 카르텔을 들추어낸 사건이다. 스카이 데일리 측은 안 씨가 여러 명의 제보자 중 한 명일 뿐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설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에 중국 관련 인사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헌재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는데 이번에 출처로 밝힌 건 일부 네티즌이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중국 군함이 호주 동해안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이례적으로 진입해 항해하면서 호주와 뉴질랜드군 당국이 긴장 속에 감시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2일 중국 군함 3척은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사이 토레스 해협을 통과한 뒤 호주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중인데요. 임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호주 국방장관은 전례 없는 일은 아니지만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군함들이 항해하는 곳이 호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하면서도 국제 수역이어서 국제법을 위반했거나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호주 국방부는 중국 군함들은 지금 있는 곳에 있을 권리가 있다면서도 임무가 끝나면 우리가 할 일은 중국이 이번 임무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잡아온 모기를 모기 퇴치기가 든 통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습니다. 모기가 몇 마리인지 세고 있는 건데요.
필리핀에서 댕기열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염병을 옮기는 모기를 잡아오면 현상금을 주는 캠페인이 등장했습니다. 마닐라 인근 만날루용시에서는 일단 모기를 잡아오면 살았든 죽었든 5마리당 1페소, 우리 돈 약 25원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기를 잡아와 현상금을 받으려는 주민들이 마을회관 앞에 긴 줄까지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캠페인 때문에 생계가 절박한 사람들이 모기를 키우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2월 초 기준 필리핀 내 댕기열 감염은 2만 8천 건을 넘어서 1년 전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교차로 한가운데 운반 차량에서 돼지 한 마리가 대구루로 굴러 떨어졌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달 7일 경남 김해안 교차로 흰색 트럭 한 대가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데요. 갑자기 돼지 한 마리가 차에서 굴러 떨어지더니 놀란 듯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교차로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돼지 보이시나요? 다행히 트럭 운전자가 돼지가 떨어진 걸 알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고요. 잠시 후 출동한 경찰이 돼지 이송 작전에 돌입합니다. 돼지를 갓길로 몰기 시작하는데 다름 아닌 교통정리 때 쓰는 경광봉이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양손에 경광봉을 들고 엉덩이를 툭 치니 돼지가 움직이죠. 그렇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돼지, 무사히 트럭에 다시 태울 수 있었습니다.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지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트럭 운전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통보받았다고 하네요.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 들어선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나 주차할 자리를 찾죠. 이때 오른쪽에 있던 여성이 뭔가 줍는 모습이 보이고요. 운전자는 계속 주차 자리를 찾는데 덜컹 바퀴에 뭔가 밟힌 것 같죠. 명품 가방이 바닥에 있었습니다. 가방 주인은 안에 있던 화장품과 휴대전화 등 소지품 중 일부가 파손됐다며 배상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억울한 마음에 운전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봤는데 가방이 주차구역선 안쪽도 아닌 차량 운행 구간에 있었고 같이 있던 가방은 안 치우고 물병만 치웠다며 배상을 해주는 게 맞냐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차가 지나가면 물병보다 가방을 먼저 집을 텐데 일부러 그런 것 같다. CCTV를 확인해서 꼭 진실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의 아들이 놀라운 축구 실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홍색 유니폼을 입은 이 어린이 현란한 드리블을 선보이더니 3명의 수비수를 제치고요. 거침없이 공을 몰고 가 그대로 골인시킵니다. 떡잎부터 남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믿기 어려운 축구 실력을 갖춘 이 소년, 바로 세계적인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의 셋째 아들이자 막내인 치로 메시인데요. 2018년생으로 올해 6살인데 아버지 못지않은 실력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 마이애미 유소년 팀에서 뛰고 있다는데요. 과거 메시는 인터뷰에서 새 아들의 성격은 매우 다른데 치로가 나와 가장 비슷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누리꾼들은 메시가 메시를 낳았다. 유전자는 못 속인다. 메시와 판박이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 13일 페루의 수도 리마, 연두색 거북이 배낭까지 야무지게 맨 귀여운 카피바라가 선물을 가져왔다며 어느 집 앞으로가 초인종을 누르고요. 귀여운 모습의 남성이 의심 없이 문을 열자 카피바라가 집 안으로 뛰어듭니다. 남성을 제압한 후 수갑까지 채우는데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페루에서 경찰이 사랑의 카피바라 캐릭터 인형탈을 쓰고 마약 사범 검거에 나선 건데요. 카피바라는 온순한 성격과 귀여운 외형으로 남미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설치류죠. 페루에서는 연인들이 특별한 데이트를 할 때 재밌는 복장을 한 사람을 통해 선물을 보내는 문화가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 경찰이 인형탈을 쓰고 선물을 가져왔다고 문을 열게 한 뒤 마약 사범의 거주지를 급습한 겁니다. 이번 작전으로 경찰은 코카인과 마리화나 1,700봉지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20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